이제 좀 쉬셔야죠. 직장 생활 30년을 꽉 채운 분들한테 자주 들리는 말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젠 좀 쉬라는 말, 물론 따뜻한 위로이긴 하죠. 그런데 말이죠. 막상 은퇴하고 나면 쉰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할 일이 없고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루하루가 붕 뜬 느낌. 이게 바로 은퇴 후 겪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은퇴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런 분 중 하나예요. 61세, 경찰서장으로 은퇴한 뒤 지금은 작은 동네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죠. 딱 들었을 때 경찰서장이 빵집을 왜 해?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꽤 잘 어울리는 그림이에요. 이제 그런 삶이 특별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현실이 됐습니다. 은퇴는 더 이상 마침표가 아니에요. 점 하나 찍고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 이 경찰서장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후 삶에 대해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사례 1. 61세 빵집 사장님의 제2의 인생. 박성진 가명 씨는 61세에 경찰서장으로 명예롭게 은퇴했어요. 평생 강직하게 살아왔고 늘 조직 안에서 책임지고 지시하고 앞장서던 분이죠. 퇴직 후 당연히 좀 쉬시겠지 했지만 그게 하루 이틀이지. 곧 무료함이 밀려왔대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빵집에서 빵 만드는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그날 뭔가 꽂힌 거예요. 이거다 싶었대요.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기쁨, 동네 사람들 얼굴 보며 웃고 인사하는 일상이 너무 좋았대요. 결국 제빵 자격증도 따고 작은 점포를 얻어 직접 빵집을 차렸어요. 지금은 어르신들 아침에 들러 식빵 사고 아이들 학교 끝나면 크루아상 사가고 동네 소통 공간이 됐죠. 돈도 벌지만 그보다 더 큰 만족은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와, 나도 뭔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드셨다면 잘 듣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는 은퇴 이후를 준비해야 할까? 은퇴라는 게 예전처럼 60 되자마자 손 놓고 쉬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건강 상태도 훨씬 좋고 평균 수명은 85세가 넘어요. 은퇴하고도 최소 2030년은 더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오랜 시간을 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또 한 가지는 정체성의 문제예요. 누군가가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었을 때 예전엔 회사 다녀요. 공무원이죠. 선생님이에요. 라고 쉽게 대답했잖아요. 근데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대답이 막혀요.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역할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생계 문제를 넘어서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위해서라도 은퇴 이후를 준비해야 해요. 그 준비는 꼭 대단한 게 아니어도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던 일, 작게라도 지속할 수 있는 뭔가를 찾는 거죠. 사례 2. 58세의 반려동물 용품 온라인 쇼핑몰 차린 주부. 김정희 가명 씨는 58세에 남편보다 먼저 은퇴했어요. 아이들도 다 커서 독립했고 시간도 생기고 체력도 남고 처음엔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녔지만 어느 순간 나 뭐하고 살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평소 반려동물을 좋아하던 김 씨는 집에서 강아지 옷을 손바느질로 만들어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뜻밖에도 반응이 좋았고 주변 지인들이 구매를 요청하면서 아예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죠. 지금은 소소하게 월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포장하고 택배 붙이고 리뷰 보고 피드백 주고받는 게 너무 즐겁대요. 나도 사회에 연결돼 있구나 하는 느낌이 좋다는 거죠. 그럼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퇴직 전 35년은 준비 기간으로 삼자. 은퇴 후 삶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다가옵니다. 퇴직 전 35년은 시뮬레이션 기간으로 생각하면 좋아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재정 상황은 어떤지, 배우자와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지 솔직하게 대화해 봐야 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점검해 보기. 이건 진짜 중요해요. 남 눈치 안 보고 돈 생각 안 하고 나 이거 해보고 싶다 하는 걸 적어보세요. 책 쓰기, 도예, 사진, 텃밭, 봉사, 동아리 활동 뭐든 괜찮아요. 그런 걸 취미로 시작하다 보면 그게 직업이나 소득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소일거리가 아니라 작은 일터를 꿈꾸자. 은퇴 후 일은 소일거리로만 보면 쉽게 지칩니다.
스스로도 가볍게 생각하고 주변도 대수롭지 않게 보게 돼요. 하지만 작더라도 내 일터라는 자부심을 갖는다면 완전히 달라져요. 공간이 작아도 수입이 적어도 내가 주인이 되는 경험은 크거든요. 마무리하며 나만의 작은 일터,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세요. 경찰서장 빵집 사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사실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작지만 나만의 공간을 만든다는 마음이에요. 그게 빵집이든 온라인 가게든 동네 작은 공방이든 또는 비영리 카페든 상관없어요. 거기서 나답게 살아가는 게 바로 인생 이막의 핵심입니다. 난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너무 늦었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늦은 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지금 당장 큰 결정을 할 필요도 없어요. 관심 가는 분야 책을 한 권 읽어보고 체험 수업을 들어보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돼요. 이제 당신의 두 번째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빵집 사장님이든 뜨개질 공방 주인이든 여행 작가든 정답은 없어요. 단지 그 삶을 내가 직접 고른다는 것이 중요하죠.